자, 2번 한상의 대립 형질의 유전에서 밝힌 유전 원리.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둥근 완두의 순종을 얻어낸다. 이거 순종이네, 순종. 주름진 완두의 순종을 얻어낸다. 자, 이제 대립 유전자 중에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둥근 게 나타나는 둥근 유전자고, 자, 이게 나타나면은 주름진 게 나타나는 주름진 유전자야. 그래서 순정이니까 대립 유전자가 모두 라지알만 되고, 주름진 완두의 순종이니까 이것도 스모랄만 돼. 여기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져 봤자 라지알밖에 나올 수 없고, 여기서도 생식세포가 만들어져 봤자 스모랄밖에 나올 수 없어. 이 생식세포가 어떤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 보면 감수분열에서 한상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각각의 생식세포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요 둘 중에 한 개가 여기서 분리돼 가지고 두 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만 들어간다. 스모랄이 지금 두 개 있는데 스모랄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만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 수정이 합쳐졌으니까 수정이 일어난 거야. 수정이 일어났으니까 라지알과 스모랄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라지알과 스모랄, 요게 뭐가 표현이 될지가 궁금한 거야. 라지알이 표현이 될지 스모랄이 표현이 될지. 만일 라지알이 표현이 되면은 둥근 형태가 표현이 될 거고, 스모랄이 표현이 되면은 주름진 형태가 표현이 될 건데, 이렇게 해서 이 스모랄과 라지알주 중에 이게 둥근 모양이 우성인 걸 알아낼 수 있었다. 왜?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되니까. 반드시 잡종일 때 잡종일 때 대문자와 소문자 중에 이때 합쳐져 있으면 표현되는 게 우성 유전자다. 이걸 이제 수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지알과 스모랄이 경쟁하게 되면 라지알이 이긴다. 그래서 이걸 우성 유전자라 그러고, 요게 이제 열성 유전자라 그런다. 중학교이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로 표현하지, 반드시 이건 옳은, 고등학교에 가면 조금 이게 힘들 수가 있어서 고등학교 좀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로,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표현하면 된다. 즉 열성 유전자와 우성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우성 유전자가 함께 보인다. 이게 바로 우열의 원리다고.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대립 형질이 다른, 이렇게 대립 형질이 다르네. 이렇게 두 순종 개체를 라지알 스모랄 이게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일 때, 누구끼리 교배해서 두 순종 교체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일 때는 한 가지만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열성을 열성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열의 원리야. 이 우열의 원리는 예외가 있어. 바로 뒤에 이 예외가 나오는데, 미리 적어보면은 이 예외가 바로 그 중간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중간유전. 요게 우열의 원리의 예외고, 그 다음에 분리법칙이 이야기 되려는 거는 요거 보면은, 요걸 이제 자가수분 시킨다고.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배하는 이 당사자가 유전자형이 완벽하게 같은 놈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라지알이 있고 스모랄이 있는데, 라지알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스모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뭐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생식세포 만드는 걸 잘해둬야 돼. 라지알이 있기 때문에 라지알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스모랄도 있어서 스모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게 2분의 1이야.
왜냐하면은 라지 R과 스몰 R이 붙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야.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에 의해서 생식 세포를 만들 때 이 대립 유전자가 생식 세포를 만들 때 대립 유전자가 서로 헤어진다고, 분리된다고, 그렇게 해서 생식 세포를 만든다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 분리 법칙이. 그러면은 이놈도 그렇다면 이놈도 똑같은 놈이가 똑같은 라지 R이 나올 확률 2분의 1, 둘 중에 한 개가 나올 테니까 스몰 R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이쪽에 생식세포하고 이쪽에 생식세포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라지 R 또는 라지 R 스몰 R 또는 스몰 R 스몰 R이 나올 수 있는데, 이놈이 생길 확률이 요놈이 2분의 1, 요놈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 나오고, 얘도 확률이 4분의 1이고 얘도 확률이 4분의 1이고 얘도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라지 R 대 라지 R과 스몰 R, 또 스몰 R 대 스몰 R, 스몰 R 대 스몰 R 이렇게 나올 확률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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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서는 둥근게 표현이 되고, 요것도 둥근게 표현이 되고, 요것도 둥근게 표현이 되고, 얘는 주름진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표현형의 비를 보았을 때 이렇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나올 확률은 3대 1로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3대 1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대립 유전자가 서로의 영향을 주지 않고 분리돼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확률상 그대로 2분의 1로 분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고, 분리의 법칙이 가능했기 때문에 표현형의 비가 둥근 것 때 주름진 게 3대 1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 그러면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왜 생식세포를 형성하면 이게 2분의 1 확률로 이게 2분의 1 확률로 나오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지 R과 스몰 R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감수 분열 신호가 들어오니까 DNA 양을 2배로 뻥튀긴 거지. 이게 여기 라지 R이면 사실 여기 보이는 것도 라지 R이고 여기 스몰 R이면 사실 여기 보이는 것도 스몰 R인 거야. 그런데 감수 제1분열은 상동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오고 이는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유전자는 라지 R과 라지 R이 스몰 R과 스몰 R이 이쪽을 하는 거지. 그런데 감수 제2분열은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둘 중에 라지 R이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한쪽은 라지 R, 이쪽은 스몰 R, 이쪽은 스몰 R 있는데 이 4개 중에 2개가 라지 R이니까 2분의 1, 요 4개 중에 2개가 스몰 R이니까 요게 2분의 1, 그렇게 해서 이런 라지 R과 스몰 R이 2분의 1 대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31페이지의 내용은 전부 다 해보는데 요게 전부 어려워서 요것만 좀 해보면, 지금 Y 유전자가 있는데 요거 표를 보니, 그림을 보니 Y 유전자는 노란색 유전자, 대립 유전자임을 알 수 있고 스몰 Y 유전자는 초록색 유전자임을 알 수 있다고. 만일 대립 유전자가 이거 염색체고 염색체에 라지 Y가 있고 이거 라지 Y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노란색이 표현이 되고, 여기 염색체는 라지 Y가 있는데 이 대립 유전자는 스몰 Y라고 하면 당연히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라지 Y가 스몰 Y보다는 우성임을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스몰 Y가 되고 여기 스몰 Y가 되는 걸 보면 요거는 초록색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순종의 노란색 라지 Y 라지 Y, 그렇지. 여기도 역시 순종의 초록색, 그러니까 스몰 Y 스몰 Y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 생식세포를 형성하면은 스몰 Y가 없기 때문에 라지 Y만으로 되어 있는 생식세포가 얻어지고, 여기서 생식세포가 얻어지면은 라지 Y가 없기 때문에 스몰 Y만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얻어져서 이 기억이 뭐가 나오냐면 라지 Y와 스몰 Y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거 지난 안 받음? 아,
니 진짜 늦게 다니고 계속 이렇게 할래? 못생긴 놈아? 에어프레임 그려놨어요. 비행기 모델. 자, 이 라지 Y와 스몰 Y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가 표현이 될 것이냐? 여기 적어 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노란색의 표현력이 나온다. 이게 표현력이 나온다. 이것은 스몰 y는 숨어서 표현이 되지 않고 라지 y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라지 y가 우성 유전자이고 스몰 y는 열성 유전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놈이 서로 대립 유전자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라지 y는 스몰 y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몰 y는 라지 y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따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생식세포를 구성할 수 있고 그 확률마저 1대1로 즉 2분의 1과 2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눠진다. 그런데 이 잡종 1대에서 라지 Y가 표현이 되는 것은 우열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가는 것을 분리의 법칙, 분리의 원리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자가 교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라지 Y와 스몰 Y와 라지 Y와 스몰 Y를 교배를 다시 한다. 즉 완벽하게 같은 놈을 교배를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1 확률,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끼리 만나면 라지 Y가 되고 이거끼리 만나면 라지 Y 스몰 Y가 되고 이거끼리 만나면 스몰 Y가 되는데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4분의 1의 확률이 나오고 요것도 4분의 1의 확률이 나오고 얘도 4분의 1의 확률이 나오고 얘도 4분의 1의 확률이 나온다. 이처럼 완두씨의 색깔의 우성 형질은 Y라고 하는 거에 노란색임을 알 수가 있고 잡종 1대면 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기억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요걸 말한단 말이야.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세포는 이걸 말한단 말이야. 이 종류는 두 종류로 라지 Y나 스몰 Y 요 둘 중에 한 개를 말하는 거고 기억, 니은, 티글, 리얼의 유전자형을 여기 적어놨고 여기 적어놨고 여기 적어놨고 여기 적어놨단 말이야. 니은에서 리얼의 표현형 요 기억까지 말해보면 이건 노란색 요것도 노란색 요것도 노란색 이거는 스몰 y밖에 없기 때문에 초록색. 그 다음에 잡종 2대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잡종 2대란 말이야. 잡종 2대 우성 표현형은 한 개, 두 개, 세 개야. 여기 정확하게 해야 돼. 잡종 2대에서 우성 표현형과 열성 표현형을 이렇게 적어놔야지. 여기 노랗게 나오기 3. 이건 초록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1. 잡종 2대에서 400개의 완두를 얻었어. 이 중에 노란색 완두는 4개 중에 3개지. 즉 이거는 4개 중에 3개고 4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400개 곱하기 4개 중에 3개를 이렇게 해주면은 100 곱하기 3이니까 300개로 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 그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실험 결과에 설명하기 위한 멘델이 세운 가설. 요거는 거의 암기 상태로 있어야 돼. 암기.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생물에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야. 유전인자. 이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왜 유전인자란 말을 했냐면 멘델 시대에는 유전자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그런 인식도 없어서 지금 이게 현재의 유전자라는 말하고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계속 이 유전인자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된다. 이게 또 키워드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이런 형질은 누가 결정한다?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확률적으로 표현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는 잡종이지. 이렇게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이거는 라지 Y와 스몰 Y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하나의 유전 형제만 표현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우열의 원리다. 그 다음에 한 쌍에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각의 생식세포로 확률적으로 나뉘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분리가 돼서 들어간다고 해서 분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향했다. 근데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우열의 법칙에 예외가 있단 말이야. 그게 중간 유전인데 이게 우열의 법칙의 예외란 말이야.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그 왜 그러냐면은 빨간색 순종이란 이야기지. 순종이야. 그러니까 라지알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 이거는 흰색 표현형 순종이야. 그러니까 화이트 유전자 2개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라지알만 나오고 얘도 생식세포를 만들 때 화이트 유전자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수정이 되는 거지. 수정이 되면 라지알과 라지W가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야.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빨간색과 흰색의 중간 영역이 표현이 되더란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게 우열의 법칙에 예외가 나타나는 즉 우열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 우성이라 그래. 이걸 불완전 우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생식세포를 형성시킬 때 뭐는 만족시킨다? 분리의 법칙. 분리 법칙은 만족시키고 있네. 분리의 법칙은 만족시키고 있네. 선생님, 그럼 분리의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분리의 법칙이니까 이 라지 R과 라지 W가 확률적으로 2분의 1, 2분의 1로 정확하게 반반의 확률을 가지면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 라지 R, 라지 R은 붉은색인데 얘는 붉은색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나오고 얘는 흰색으로 나와. 그래서 앞에는 3대 1이었는데 여기선 붉은색과 분홍색과 흰색의 무슨 비? 표현형의 비, 유전자형의 비가 아니라 1대 2대 1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중간 유전이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계속 이렇게 한 쌍, 라지 R, 라지 W 이렇게 한 쌍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렇게 R이나 스몰 r과 같은 한 쌍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쌍의 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단 이 대립 유전자 한 쌍과 이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무슨 법칙이냐? 독립의 법칙이다 이거야. 즉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거야. 여기 지금 이런 상동 염색체가 있고 요런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라지 R이 있고 여기에 라지 R이 있고 여기에 라지 Y가 있고 여기 라지 Y가 있는 이런 형태로 있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 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건 연관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연관되어 있다가 독립의 법칙이 예외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연관이 되어 있는 형태지 독립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 with, in, r and y. 요게 지금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독립이 되어 있는 거고. 목이 너무 많아요. 와, 대학교에선 대문자, 소문자라고 몰았어요. 여기서는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우선이에요? 그건 문제에서 자기가 찾아. 찾는 거예요? 예. 선생님, RW랑 저기 흰색이랑 또 만나면 좀 더 연한 핑크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요. 네. 그럼 여기서 생식세포가 뭐가 만들어질까요? 라지 R과 라지 W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라지 W만 만들어지겠죠? 라지 R과 이거와 이거로 나와서 역시 분홍색과 흰색 요것만 나오죠? 단지 이게 1대1로 나올 뿐이죠? 연하게 나온다.
거의 연하게 나온 게 아니네요. 네, 근데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DNA 변형시켜가지고 좀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거는 그런 형태가 안 돼요. 이렇게 고등 생물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한 쌍 내지 두 쌍 가지고 한 쌍만 가지고 형질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꺼번에 작동해서 얼마나 많이 발현되느냐에 있어서 그게 그 정규 분포 곡선을 확률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파란색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DNA 파랑 DNA 파랑색을 만드는 게 가능하냐고 묻는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왜냐하면 파란색을 만드는 유전자가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나팔과 보라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 종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고 장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장미는 파란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그 파란색, 보라색 그런 거 예, 그걸 넣으면 되겠죠. 쉬워요? 예? 그걸 만드는 게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시윤씨.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옥수수 해가지고 한 과학자가 일생을 바치면 될 겁니다. 보통 그 일생을 바쳐서 나오는 연구 결과물들이에요. 60평생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제자들은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에 공부해서 끝내는 거죠. 그게 과학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이런 법칙들이 만들어진 거는 멘델이 한평생 연구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냉정하네. 예. 냉정한 게 아니라 처음에 하기라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가 만든 그 만일 파란색 장미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 그럼 처음 하는 사람은 생각해봐. 이 유전자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쪽 유전자를 나와주세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예 하면서 제가 파란색 유전자예요.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쪽. 그럼 아 예 알았습니다. 그쪽 들어가. 어떻게 그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다면 그게 파란색 유전자가 누구냐를 알 수 없으면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 대립점을 또 색깔이 다른 걸 비교해서 거기서 다른 점을 찾으면 차이점을 찾으면 나오겠죠. 그럼 무슨 차이점? 뭔가 차이점 있겠죠. 그런 게 어떤 차이점? 그건 저도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일생을 바쳐야 된다. 그럼 좋다. 그러면 1번 염색체부터 46번 염색체 사이에 3번 염색체에 있는 줄 아느냐? 2번 염색체에 있는 거야. 2번 염색체에 있다는 걸 알아내면 어느 위치에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내면 그거 새끼면 어떻게만 딱 끄집어내지. 다른 거 놔두고 그것만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냈다 할지라도 그걸 다른 우리 몸속에나 장미 몸속에 집어넣을 때 어느 쪽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유전자가 있기라도 하면 도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유전자가 있기라 하면 네, 있기만 해도 응. 도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육종이야. 육종은 막 해보고 실패하면 안 되는 거, 뭐 해보고 해보는 거야. 근데 육종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 육종으로 할 바에야 생명과학 왜 하냐? 그냥 막 교배시켜 보는 거죠, 그냥. 수정시켜 보고 막 해보는 거지, 막. 그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일생을 바쳐가지고 유전자 찾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래 이 사람은 한평생을 끝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과학자가 그 유전자를 잘라내는 방법을 일생을 걸고 연구를 하고, 잘라내는 방법을 알았으면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일생을 근거로 연구하고, 그 잘라내가지고 옮기는 방법, 옮기는 도중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 그거를 실수 없이 옮기는 방법을 평생을 그걸 연구를 하고. 아인슈타인은 천재인 거네요. 뭐 어떤 아인슈타인. 아니죠. 아인슈타인도 지가 한 거는 그것밖에 없죠. 광전 효과 평생을 걸려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평생을 걸려서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안 한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것도 상대성 이론은 지가 말한 게 아니라 뉴턴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 뿐이야. 모든 과학자들은 선배 과학자들이 한 거에 그냥 숟가락 하나를 약간씩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종이 한 장씩 쌓아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몇천 년, 그 수천 년의 지식이 쌓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뿐이야.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딱 올려놓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논문 한 장 적어서 종이 한 장 올려서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알려놓으면 그 사람이 노벨상 받는 거야. 그 말고 수많은 과학자들은 다 종이 한 장 올려놓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뽑아다가 이렇게 한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나보고 지금 나도 그 방법을 알아요. 안 했는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은 한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2년은 걸릴 거예요. 익숙한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라 그러면 한 몇 개월 걸릴 것 같고요. 장비가 예? 장비가 비싸요. 장비도 비싸지만은 없으면 만들면 되고, 없으면 만들면 되고, 선생님께서 만드셨다면서. 예, 뭐 만들면 돼요. 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뭐 만들면 되지. 근데 장비가 다 있어도 몇 개월 정도 걸릴 거야 아마. 왜요? 이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야.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참 힘들고 힘든 거예요 이게. 여하튼 요거 보세요. 라지 R 세트하고 라지 Y 세트하고 비록 스몰 R과 스몰 Y가 들어있지만 R 세트와 Y 세트가 같은 염색체에 없어요. 같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되어 있다고? independent,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보세요. 여기 라지 R하고 여기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뻥튀기가 돼요. 왜? 뻥튀기가 돼가지고 상동끼리 갈라져요. 상동끼리 갈라져요. 그래서 라지 R과 라지 Y 세트가 오른쪽에 올 수도 있는데 라지 R과 스몰 Y 세트가 오른쪽에도 올 수 있어. 세타는 뭐예요? 예? 세타? 세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네, 세타가 있네요. 라지 R 세트. 세트. 그래서 여기 상식세포가 만들어지면 이런 네 개의 조합의 저기 상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순종이야. 둥근 순종이자 노란색 순종. 얘는 지금 순종이야. 주름진 순종의 초록색 순종. 그러니까 이건 대문자밖에 없고 얘는 소문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R밖에 나올 수 없고 여기서는 Y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건 생식세포는 스몰 R과 스몰 Y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수정이 일어나는 거지. 수정이 일어나면 라지 R과 스몰 R이 라지 Y와 스몰 R이 이렇게 예쁘게 있다 할지라도 R만 표현이 되니까 둥글고 라지 Y만 표현이 되니까 노란색이고 요걸 자가 수분을 하니까 똑같은 새끼랑 해야 되니까 둥글고 노란색이야. 표현은 둥글고 노란색이지만은 유전자에 주름지고 초록색 유전자들이 있는 것 뿐이지. 단지 열성 유전자라서 우성 유전자에 눌려가지고 표현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것이 라지 R과 Y 세트씩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대문자끼리 올 수도 있지만 소문자끼리도 올 수 있고 대문자 한 개, 소문자 한 개씩 올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올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거랑 만나면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이런 식으로 쫙 나오게 돼. 그렇게 되면 둥글고 노란색이며 둥글고 초록색이며 주름지고 노란색이며 주름지고 초록색인 게 9대 3대 3대 1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은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라지 Y 갈 때 스몰 Y가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을 표현해주고 있다.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을 하면 여기 둥글지, 여기 둥글지, 요건 주름질지, 요건 주름지지. 그러면 12대 4잖아. 12대 4는 3대 1이거든. 마찬가지로 노란색과 초록색도 12대 4로 나기 때문에 3대 1. 즉 분리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고 우열의 법칙도 포함하고 있는데 단지 쌍이 한 쌍 더 있다고 해가지고 독립의 법칙까지 만족하게 되는 그런 형태란 이야기지. 그러면 이것도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자 이거잖아. 여기 있는 거 표현형을 적어봐라.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끼리 수정하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건 둥글고 노란색인 표현형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여기는 라지 R과 라지 Y 여기는 라지 R과 라지 Y 그래서 얘는 유전자형이 라지 R, 라지 Y, 라지 Y 이거의 유전자형은 스몰 r, 스몰 r, 스몰 I 잡종일 때는 기억을 말하는 것이고 둥글고 노란색이 맞단 말이야. 잡종일 때는 기억을 말하는 것이고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아니지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완두씨의 모양과 색깔이 동시에 유전될 때 분리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기억의 유전자형 리얼의 유전자가 다 적었고 그 다음 잡종 이대에서 둥글고 노란색 어떻게 표현하니? 이렇게 표현하지. 둥글고 초록색 어떻게 표현하니? 이렇게 표현하지. 주름지고 노란색 어떻게 표현하니? 주름지는 거는 이렇게 해야만 주름질 수 있지. 노란색 이런 거나 라지 Y만 있으면 뒤에 누가 오든지 관계없이 노란색이지. 주름진 것은 이렇게만 주름진 거지.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이렇게만 초록색이지. 요 비가 9대 3대 3대 1의 비. 즉 다시 말해서 16분의 9,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잡종 이대에서 노란색 완도와 초록색 완도는 3대 1이지. 둥근색 완도와 주름색 완도 역시 3대 1이지. 자, 잡종 이대에서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둥글고 초록색인 거, 둥근 거는 R이 있고 여기 누가 오듯이 초록색인 거는 스몰 y가 돼야지.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둥글고 초록색이고 요것도 둥글고 초록색이지.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그 다음에 잡종 이대에서 1600개체의 완두를 얻었는데 주름지고 노란색이다. 주름지고 노란색인 것은 16분의 3밖에 안 되지. 따라서 1600을 곱해주면은 이거는 100이 되면서 300개체가 여기에 해당될 거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34페이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해보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는 어떤 걸 이야기할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거를 페이지 35페이지 유제 2번을 가지고 할 거란 말이야. 아빠가 엄마가 그런데 자손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손이라고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여기서는 이거 네 마리가 다 네 종류가 나오는데 아이 모기 새끼 이거 미친 새끼. 여기서는 스몰 r과 라지 y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자손 이거 아니면 네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이 비로소란 말이야. 이거는 둥글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노란색. 나머지 둥글면서 노란색이란 게 없어. 이거는 뭐지? 둥글면서 초록색이지, 그지? 나머지는 둥글면서 초록색인 게 없어. 그 다음에 뭐지? 이거는 주름지면서 노란색이지. 나머지는 주름지면서 노란색이 없어. 그 다음에 주름지면서 초록색인 게 1대 1대 1대
일로 나오네. 자손에서 주름지고 노란색의 완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뭐든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근데 전체 개수수가 1600개체거든. 4416이거든. 400개체란 말이야. 노란색 완두란 말이야. 얘 노란색이지. 얘 노란색이지. 4분의 2에 해당되네. 1600개체거든. 4416이거든. 800이거든. 민규 자냐?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아버지의 둥글고 노란색이 완두와 같은 거, 둥글고 노란색이 이런 거거든. 그와 같은 표현형을 유전자형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지. 유전자형이 그런 거 요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4분의 1밖에 안 되지. 역시 1600을 곱해주면 얼마? 400이란 말이야. 어우, 이거 굉장히 두꺼운 옷인데 이걸 어떻게 뚫고 무냐 이거?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어디노? 뭐라고요? 내가 피곤한 건 아니잖아. 저도 피곤해졌어요. 내가 피곤한 건 아니잖아. 이게 뭐가 어렵지? 문제 다 쉬운데요. 좀 어려운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잠시 쉬었다 그러면 40페이지에 있는 사람의 유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녹화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 뭐야 또 어디 가는 거야?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유전을 할 수 있을 거다. 끝. 자, 근데 사람 유전을 연구할 때는 앞에 그거 식물 콩 유전하고 달리 어려워. 왜 어려우냐? 세대가 길어. 그래서 관찰하기 어렵다고. 수가 적어. 그래서 통계 처리하기 어렵다고.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복잡해. 그러면 유전자대로 발현이 되면 좋겠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또 환경의 영향을. 그 다음에 무작위적인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 가계도 조사, 쌍둥이 연구, 통계. 이거는 어떤 통계? 한 가정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그 가정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보는 거야. 또는 양천구 전체를 다 조사를 해보든지. 이는 집단 통계를 말해. 집단 통계. 그 다음에 요즘에는 최근에는 뭘 하느냐면은 DNA 분석, 염색체 수화 모양 분석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럼 가계도 분석을 하려면은 가계도 분석을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형질의 우열 관계를 알 수 있고 유전자가 누구한테서 오는지 전달 경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그러려면 가계도로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요 기호 쓰는 거 잘 봐둬야 돼. 남자는 네모, 여자는 세모. 세모란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형질이 발현이 되면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하는 거는 일란선 쌍둥이와 이란선 쌍둥이를 보면은 일란선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같아요. 이란선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고요. 따라서 이거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란선 쌍둥이가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지. 통계 처리하는 거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통계 처리하는 건데
이 형질이 유전되는 특징이나 유전자 분포. 요게 하디 바인베르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는 거고 책 문제로는 다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염색체 순환 모양은 이거는 현미경 관찰하면 나오거든. 염색체 수가 달라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많다고, 또는 염색체 수는 같아도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또 질병이 나타나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DNA 분석을 통해서 수도 같고 모양도 같지만은 원래 질병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상염색체 유전이 있다.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 중에 열성 유전이 있고 우성 유전이 있는 거야. 우리는 병을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병이 열성으로 유전되는 경우를 말해. 그런데 이 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위치한다는 거지. 이건 병이 우성으로 유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런 상염색체 유전은 있잖아.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이 발현 빈도가, 확률을 말하는 거지. 빈도라고 하는 확률. 이 빈도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상염색 유전은. 그러면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바로 성염색체 유전인데, 이거는 남자 발현 비율과 여자 발현 비율이 달라. 이게 성염색체 유전인데, 성염색체 유전은 한성 유전이 있고 반성 유전이 있어. 자, 유전자가 X나 Y 염색체에 있는데, 한성 유전은 Y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이거는 남자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반성 유전은 다시 열성 유전과 우성 유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반성 유전은 X 염색체상에 위치하는 경우인데, 이게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야. 이게 병이라면 병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야. 우성 유전은 병이 우성으로 유전되는 거고, 이 중에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이 반성 유전 중에 열성 유전에 속하는 게 바로 생명이다. 이건 반드시 좀 외워두고 있어야 돼. 생명이다. 여자가 더 비율이 많은 거예요. 남자가 비율이 더 많은 거지. 이 반성 유전은 남자 발현 활용리 빈도가 더 크다. 반성 유전의 특징이 근데 열성 유전, 반성 열성 유전이 아 반성 열성 유전이 그럼 반성 우성은 여자가 더 큰 거예요? 남자는 2분의 1, 여자는 한 3분의 1 정도니까 여자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나요? 반성 우성은요? 예, 반성 우성은.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유전의 열성 유전은 반드시 이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야 이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상염색체 유전이야. 부모의 형질이 같은데 딸이 태어날 때 단 한 명이라도 부모에 없는 형질이 나타나면은 상염색체 유전이야. 부모가 표현형이 같은데 단 한 명의 딸이라도 부모에는 없는 표현형이 태어나면은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야. 단지 이게 열성 표현형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왜? 부모에는 없는 유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열성 표현형이 나와. 이 병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야. 이거는 정상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야. 이거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고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해 안 갔습니다. 그게 외워야 돼. 이거는 부모한테 표현형이 같고 부모의 표현형이 모두 같고 부모의 표현형이 모두 같고 부모에 볼 수 없는 딸이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 아들은 안 돼. 부모에서 볼 수 없는 딸이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 여기 숨어있는 형질이 표현됐다는 이야기거든. 부모에 숨어있는 형질이 표현이 됐다는 거거든. 숨어있는 형질이 병이라는 이야기고 숨어있는 형질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야.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이 돼. 상염색체 유전이 돼.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는 이야기고 숨어있는 게. 이거는 정상이 숨어있는 거니까 병이 우성이잖아.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는 거야 이게. 병이 없는 게 우성이지. 병이 있는 게 우성이지. 병이 우성이라고. 여기 병이 우성으로 유전되면 우성 유전이라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그 색칠돼 있는 게 병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정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정상. 이건 병. 색칠되어 있는 건 병을 뜻한다고. 아, 색칠돼 있는 게 병이 있는 거. 네. 그러면 병이 없는 게 우성이요? 이 병 없는 게 우성인 게 이거잖아. 그럼 그게 상염색체 우성이죠. 상염색체 열성률이지. 열성이라는 건 병을 기준으로 한다고. 병이 병이 열성이면 열성유전, 병이 우성이면 우성유전. 이거 병 나타났지? 네, 그럼 우성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 안 나타났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부모에 없는 형질이 나타나는 게 열성유전이잖아. 여기도 부모에 없는 형질이 나타났는데 그게 정상이 열성이란 이야기야. 이건 병이 열성이란 이야기고. 병이 열성이니까 병이 열성이면 열성유전이지만 이건 정상이 열성이잖아. 정상이 열성이면 병이 우성이지. 병이 우성이면 우성유전이라니까. 알겠어요. 네. 그냥 모르면 그냥 이거 나오면은 상염색체 열성 이렇게 나오면 상염색체 우성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핵심은 부모에 없는 게 나왔으면 무조건 있고. 그 나온 놈이 열성이란 거야. 네.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든 성염색체 유전이든 부모에 없는 형질이 자손이 아들이든 딸이든 자손에 나타나면 자손 형질은 열성 형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게 유전 법칙의 대원칙이야. 그런데 그 열성 유전이 병이고 열성이 병이니까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고 그 열성 유전이 정상 유전자야. 정상이 열성이면 병이 우성이라는 이야기잖아. 병이 우성이니까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성 열성 유전은 이걸 알아야 돼. X와 프라임이 있고 Y 이거 병이야. X, Y는 정상인데 근데 여자는
XX 정상이야. XX 프라임 이거 정상이지만은 병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보인자라 그러고, X 프라임 X 프라임이 돼야 생명인 병이 나타난다고. 남자 여자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만 병이지만은 왜 보인자가 있어서 얘는 하나만 가지도 병이 바로 나타나니까 남자의 발현 확률이 더 크겠다는 게 반성 열성 유전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반성 열성 유전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엄마가 병이면, 엄마가 생명이면, 병이라고 그럴게. 엄마가 병이면 반드시 아들이 병이야. 그 역은 성립이 안 돼. 항상 이거 지금부터 말하는 건 역은 성립이 안 돼. 엄마가 병이면 반드시 아들이 병이야. 왜냐하면 엄마가 병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지. 프라임 유전자, 프라임 유전자. 이 병이 어떤 병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 다른 거는? 아니 반성 열성 유전이면 생명 말고도 다른 병도 똑같아. 이거 병은 생명을 포함한 반성 열성 지금 특징이야. 반성 열성 특징. 엄마 X 염색체 상의 유전자가 있어서 유전되는 경우로 반성 유전. 엄마가 병이면 아들이 반드시 병이야. 왜냐하면 엄마의 X 염색체가 아들한테 간다고. 이 아들이 XY인데 이 프라임을 엄마한테서 받았다고. 엄마는 어떤 X 염색체를 아들한테 준데 병 있는 염색체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 쌤, 왜? 궁금한 게 반성 유전 왜 여기서 반성 열성 유전인지도 궁금하고 왜 XX 프라임일 때는 정상인 거예요? 이 프라임이 열성이니까. 아니, 병이 열성으로 유전된다고. 반성 무성이면 그럼 저게 정상? 이거는 병이지. 반성 우성 유전은 이게 병이 되지. 이것만 정상이지. 그럼 반성 그래서 반성 우성일 때가 여자가 걸려. 그렇지. 이 엄마가 병이면 반드시 아들이 병이야. 그럼 아빠가 병이면 딸은 아니겠네요. 반드시 병이 아닐 수가 있지.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이건 딸이 병이면 아빠가 반드시 병이야. 딸이 병이라는 말은 이거잖아. 요 둘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고 요 둘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는데 둘 중에 누가 아빠한테서 관계없이 아빠는 이거란 이야기죠. 그 역은 성립 안 해. 엄마가 병이면 아들이 반드시 병이고 딸이 병이면 아빠가 반드시 병이야. 이거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여기 공부해야지. 상염색체 유전.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 혀말기, 이마스 모양, 보조개, 눈꺼풀, 귓불 모양, 엄지 모양, 그런가 보다.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여기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날 빈도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혀말기든 칠알이든 요거를 잘 보면은 얘가 혀말기가 안 되는 병이야.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가 순종으로 있다는 이야기야. 그 말은 요 열성 유전자 요 순종 요 둘 중에 한 개는 엄마한테서 왔고 한 개는 아빠한테서 온 거란 이야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때 이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고 병 유전자가 열성이기 때문에
이 열성 유전자가 묻혀버린 거지. 그래서 정상으로 나타난 거지. 그래서 부모의 형질이 같고 부모의 보이지 않는 형질이 자손에서 나타나면 그 자손의 이놈이 열성 표현형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며 열성 유전이고 열성 유전자 각각 여기 파묻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잡종이라 그러거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잡종이라 그러거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열성 순종이라 그러거든. 이런 형태는 전부 뭐라고?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따라서 3번은 TT일 수도 있고 스몰 t일 수도 있다고. 이거 3번이 TT일 확률이 얼마야? 이 3번이 T 스몰 t일 확률이 얼마야? 스몰티 확률이죠. 이게 시험 문제야. 3분 자, 2분의 1. 요게 엄마가 라지 T 생식세포, 스몰 T 생식세포, 아빠가 라지 T 생식세포, 스몰 T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 아니 3분의 2. 그래서 T고 스몰 T고 스몰 T고 스몰 T가 스몰 T인데 얘가 정상이지. 제외해놓고 생각해야지. 3분의 2.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니까 이걸 확률은 3분의 1이고 요걸 확률은 3분의 2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확률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야. 그래서 3학년 때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수학에서 2학년 2학기 때 확률을 배워야만 3학년 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제거가 되는 이유가 알거냐? 얘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게 제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병이잖아. 네, 혀 말기가 변하는 거예요. 혀 말기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아, 혀 말기가 안 되는 것이 부정상이라고 보면 되지. 뭐 왜 부모 형질이 같은데 그딸 그게 자식이 만약에 열성이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게 없으면 열성 유전이 하셨잖아요. 성면체체 유전은 안 돼요. 예? 이유전을 내가 이야기했잖아. 상염색체 유전이든 성염색체 유전이든 부모에 없는 형질이 자손에 나타나면 자손의 형질이 형질성 형질이라고. 그럼 밑에서 어떻게 성면체체 유전으로 할수 이거는 딸이라서. 나머지 딸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왜 여기만 그러냐고. 이건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라고 다시 요 딸은 정상이지. 요 딸은 병이지. 부모의 형질이 같은데 아들이 아닌 딸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야. 100%야 이거. 성면체체 유전 어떻게 성염색체 유전은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돼야 돼. 성면체체 유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제외하는 거예요? 성염색체 유전은 한번 생각해봐. 남자니까 XY지, 여자니까 XX지, 정상이지. 프라임이 가질 수 있고 프라임을 안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딸이 나타났다면 XY가 XX지. 그러면 이 X는 아빠한테서 온 거잖아. 아빠가 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이 나타나야지. 엄마한테서 어떤 게 오든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 성염색체 유전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걸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외우라고. 부모의 형질을 갖고 어떻게 뭐 병으로 갔든 정상으로 갔든 갖고 아들 딸 중에 단 한 명의 딸, 여기 정상인 딸이 태어나도 상관없어. 단 한 명이라도 부모의 형질에 보이지 않는 얘기다.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열성 유전이고 우성 유전이야. 그러면서 부모는 잡종이고, 이렇게 부모와 형질이 다르게 태어난 딸은 무조건 열성 순종이야. 쌤,
선생님 가시려고요? 예? 가시려고요? 예, 오늘 나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이거 문제 5번을 봐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집안의 깃벌 모양의 가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걸 보세요. 딱 걸려들었지. A, 다른 게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예? 스몰 A랑 라지 A 하나하나씩. 그건 조금 이따 판단하는 거. 이건 상염색체 유전의 무슨 형질인지 무슨 유전인지 판단해 보자고. 이게 분리형 여자고 분리형 남자야. 부착형 부착. 근데 우성 유전자를 라지 A, 열성 유전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파란 게 열성 표현형이라는 거, 열성이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요 파란 게 열성 순종이라고 내가 외우라 그랬지. 그런데 열성 유전자를 스몰 a라고 그랬으니까 스몰 AI가 되는 거야. 이것이 여기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안 된 거야. 라지 A 때문에. 아, 이 라지 A가 그럽니까?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남자 여자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불명의 라지 A는 가지고 있는 거야. 뒤에 누가 오는지는 관계없이. 불명의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거야. 분명히 누가는 관계없이. 그러나 이 새끼는 스몰 A가 변함이 없다고. 다시 말해서 이 새끼 스몰 A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따라 그러니까 요 두 놈이 여기 해당되는 거야. 완벽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말했던 외우나라는 게 이게 안 외워주면은 한참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뭐 혐알기든 지랄이든 뭐든 이거 보라고. 이거 딱 걸려든다고. 상염색체 이게 불가능한 게 이게 열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를 이거라고 해보자고. 이게 정상 유전자라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 새끼 이거란 이야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 새끼는. 그럼에도 정상이니까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새끼는 A', 이것도 A'A'이란 이야기고 이것도 A'A'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A'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이 A'이 여기 갔고 이 A'이 여기 갈 수밖에 없는데 A가 있다는 이야기지. 마찬가지로 이 A' 중에 한 가지는 여기 갔는데 정상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A가 이렇게 했는데 요 자식 중에 열성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진짜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지. 이게 A'이 있어서도 단 한 명의 A를 더 태어나게 했으면 A'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왔을 뿐이겠지.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을 모르는 새끼는 요 새끼 하나뿐이네. 괜찮네.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예? 두 번째 거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다르게 봐요. 이게 혈액형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뭐니? 상염색체 유전인 거 알겠냐? 근데 이게 열성 순종이라는 거 알겠지? 이게 열성 순종이고 이거 뭐니? 잡종이야. 얘는 무조건 잡종이야. 이게 초록색이고 보라색이든 보라색이고 초록색이든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초록색이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아들한테도 열성이 나오잖아요. 예? 아들한테도 열성이 나오잖아요. 어디요? 요거요? 여기 위에 있고요. 초록색. 이거? 아니 밑에. 왜? 오른쪽에 아들한테도 열성이 나오잖아요. 5번 아들은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딸만 바라니까요. 왜요? 이렇게 보면요. 열성인지 우성인지만 알 수 있지. 이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몰라요. 이거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는 보여줄게. 그래, 이거 시커멓게 처리져서 이게 지금 보라색이야. 보라색 이거지. 그 다음에 초록색이지. 초록색 이거잖아. 자, 이거 열성이란 건 맞아. 그것도 순종이란 건 맞아. 이거 잡종이란 건 맞다고. 여기 잡종인 좀 맞다고. 여기까지 맞아도 상인지 성염색체인지는 모른다고. 이게 아들 가지고는. 왜 그런 줄 아나? 이게 열성 순종이니까 스몰A라고 하자. 스몰A가 여기 숨어있고 스몰A가 여기 숨어있지. 근데 라지A가 이렇게 숨어있어서 초록색이 표현이 안 됐다고 하자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지. 그럼 봐라. 이거는 XX고 이거는 XY잖아. 얘는 XY잖아. Y 누구한테서 온 거야? 아빠한테서 온 거지. 그럼 이 X 누구한테서 온 거야? 엄마한테서 온 거잖아. 요거 엄마한테서 프라임이라 하자. 초록색 유전자를 프라임이라 하자. 근데 아빠한테도 X가 묻어요. 예? 아빠한테도 X가 묻어요. 아빠한테 X 오면 엄마한테 X하고 얘가 아들이 아니지 딸이지. 마이너스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한테서는 Y를 받아야 돼. 엄마한테도 꼭 하나씩은 와야 돼요. 이 둘 중에 한 개씩은 반드시 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프라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엄마는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엄마 보인자라는 이야기지. 그럼 아빠는 Y를 받았지. 그럼 이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엄마가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서 이거랑 받을 때 이렇게 돼. 그럼 만일 엄마가 이거라면은 아들이 반드시 이런 아들도 태어나야 돼. 이 밑에서 이 아들도 태어나야 돼. 그런데 딸랑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이거를.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다고 해서 100%를 몰아붙이면 안 되지. 아 그래서 딸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딸을 봐야 된다고. 아들 가지고는 판단이 이렇고 저렇고 확률도 따져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냐? 아들이 있으면 정확하지 않은데 딸이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 보지 말라고 그런다고 나는. 그래야 이게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라고. 이게 다시 이야기를 보면은 이걸 딱 보아하니 상염색체 유전임을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게 보라색이든 초록색이든 얕은 부모와 다른 형질이 보이는 거는 열선 숭종이야. 그러니까 초록색 유전자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여기 열성 유전자를 B라고 하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 스몰B야. 근데요. 초록색이 우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록색이 우성이라면은 여기 우성 유전자가 있으면 이것도 초록색이 돼야지. 둘다 열성일 수도 있잖아요. 뭐야? 둘 다 열성. 라지 B도 열성이고 스몰 B도 열성이고? 보라색이 열성. 그 보라색이 열성이면 열성끼리 교배에서는 열성밖에 안 나와. 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스몰 B 얘도 스몰 B인데 어떻게 라지 B가 나올 수가 있니? 도른베리는 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도른베리는 자외선 도른베리 외에는 없어요. 예. 이게 스몰 B니까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고 이게 엄마지만, 그런데 라지 B가 표현이 안 됐으니까 스몰 B가 표현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봐. 이거 잡종 맞잖아. 어떻게 해서 항상 잡종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지.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저기 엄마가 B가 라지 B랑 스몰 B인지 라지 B인지 모른다. 그렇지. 그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라고 할지라도 맞아 들어가게 된다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럼 이게 성염색체 유전에 상염색체 유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딸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야. 정확한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어중간한 판단 가지고 생각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러니까 됐다 치고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4번이 유전자기 스몰b야. 그럼 3은 뭐니? 이건 모르지. 이거는 얘한테서 태어난 애가 아니잖아. 이거는 여기 사위잖아. 이 집안의 사위잖아. 근데 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 사위가 스몰b 가지고 있었네. 그래서 이 사위는 역시 라지비하고 스몰b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봐서 분리형 깃불은 우성이고 부착력 깃불은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부착력이 그지?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상과 사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그러면 라지비 곱하기 스몰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빠가 만든 거는 라지비하고 스몰b 상식세포뿐이고 엄마 난자는 스몰b밖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 경우도. 그러면은 딸이든 아들이든 이 경우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분리형 깃불은 요거거든. 그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내가 문제 고쳐볼게. 3' 어떻게? 분리형이 태어나는데 딸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에다가 딸이 태어날 확률 2분을 곱해서 4분의 1이 나온 거야. 알겠냐? 사람이 유전자가 없구나.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을 찾아보자고. 요거 스몰b지. 근데 라제이는 가지고 있지. 네. 아, 근데 라제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라색이잖아. 6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한테서 스몰b는 아빠한테서 스몰b는 무조건 가지고 오는 거잖아. 이것만 모르는 거야. 이 새끼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6번 한 개뿐이야. 사위도 이거란 걸 알았잖아. 얘는 며느리지. 며느리가 뭔지 모르네. 며느리가. 딸이 2분의 1이에요. 왜 2분의 1? 아니 분리형이면서 딸일 확률이지. 아들이냐 딸이냐는 2분의 1 확률이니까. 그래요? 응. 이거는 그냥 분리형인 애잖아.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니까 이건 그냥 2분의 1만 되는 거고. 재밌지 않냐? 네, 재밌긴 한데 쌤, 왜 그 남자가 안 되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남자가 안 되는 이유가 뻔하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병이고 얘가 병이야. 그러면 남자만 가지고 있을 때 정상이다. 이거면은 이게 정상이 열성이라는 건 알 수는 있어. 네, 그죠. 근데 얘가 X와 Y의 병 유전자가 있어서 병이 태어났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빠한테서 와 이게 병이 돼야 되는데 병이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됐다 치자. 그래가지고 병 유전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X 유전자가 왔다 치자고. 엄마한테서 정상인 X 유전자가 오고 아빠한테서 정상인 Y가 와가지고 정상인가 됐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정상 유전자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 정상이 뭐니? 열성이란 이야기잖아. 병이 우성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들어가잖아.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면 상염색체 유전이야 성염색체 유전이야? 모르잖아. 그왜 모른다 했죠? 이봐, 이거 성염색체 유전 가지고 해보니까 맞잖아. 이것도 성이랑 헷갈려요. 상염색체 유전은 그냥 X 염색체 Y 염색체 안 따지고 AB만 적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X 염색체 Y 염색체 적어서 하는 거잖아. 상염색체 유전이든 성염색체 유전이든 아들을 가지고 하면은 똑같다니까. 봐, 이게 있어서 병이고 엄마도 이거 있어서 병인데 프레임 한 개가 있어도 병이면 우성 유전 맞아. 정상이 열성이니까. 그래서 이거 돼.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도대체 누가 맞냐고. 근데 딸 가지고 하면 그런 게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여기 또 걸렸네. 그렇지? 여기 또 걸렸네. 아, 이거는 모르네. 이거 한번 봐라. 이거는 얘가 열성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가. 이건 더 나가봐야 돼. 그래서 만약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근데 왜 저기서 그리고 여기는 상염색체 있다면 이 둘 다 되는 거야 이거는. 봐 상염색체 있다. 만약 SG 이거는 이걸로 할 수가 있네. 이봐 내 앞에 가르쳐 줬지. 엄마가 병이면 아들도 반드시 병이지. 그리고 딸이 병이면 아빠는 반드시 병이지. 그게 성년자체일때죠. 아니지 반성 열성 유전일 때지. 반성 열성 유전이지. 이 지금 유전병이 열성이지. 그러니까 반성 열성이라면 엄마가 병이면 아들이 반드시 병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병 아니지. 그러니까 반성 열성 아니라고.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그 성년자체 그거에 유전이 뭐가 있었죠? 반염. 응? 성년자체 그거에 반염색체는 뭐가 있었죠? 성염색체 반염색체가 무슨 말이야? 반유 뭐야? 모르면 책을 봐. 그래야 이야기 질문을 하지. 반염색체 열성이었나 그거? 반염색체란 말은 없어요. 그 뭐더라? 반으로 시작하셨어요. 반성 열성? 네. 근데 반성 열성 뭐? 반성 열성 말고 다른 거 모르겠어. 반성 우성. 반성 열성 유전 있고 반성 우성 유전 있지. 필기해 놓은 거 봐라니까. 필기 못했어요. 반성 열성 있고 반성 우성 있지. 반성 우성은 내가 안 가르쳐 줬다고.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성염색체에서는 반성밖에 없죠. 반성밖에. 한성 유전도 있잖아. 그렇죠. 맞아 한성. 한성은 뭐였죠? 한성 유전은 Y 염색체 상위 유전. 그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왔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지. 한성일 때 한성 유전은 남자에게만 국한돼서 나타난다 그랬잖아. 여자한테는 아예 병 자체가 안 나타나. 머리를 써라 머리를. 머리가 안 돌아가면 외우든지. 내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반성 열성 유전인지 확인하는 방법 여기 적어줬지. 엄마가 병이면 아들이 병이다. 딸이 병이면 아빠가 반드시 병이다. 여기서 봐봐. 엄마가 병이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병이 아닐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반성 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염색체 열성 유전밖에 더 있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봐라. 이걸로 보아하니 이게 열성 표현력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모르지. 일단 이 병이 열성이라는 걸 알았지. 그러면 반성 열성이라면 엄마가 병이면은 반드시 아들이 병이야. 아들이 병이야. 근데 딸이 병이면은 반드시 아빠가 병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엄마가 병인 경우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 딸인 병으로 가자. 딸인 병이면 아빠가 병이지. 그럴 수도 있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네. 이 유전자변이 이렇게 되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네. 그래서 이거는 반성 열성으로 봐야 되지. 만일 이 말이 없으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 상염색체 열성, 반성 열성 두 가지 가지고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아닌 경우가 나와요. 아닌 경우 안 나옵니다. 아닌 경우 안 나와요. 예. 확률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요 자료 가지고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있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다 돼서 요거를 넣어줘서 답을 한정시키는 거야. 만약에 한정시키지 않았으면 두 가지 견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시간 엄청 걸리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미맹이라는 걸 줘줘서 그렇지. 페이지 몇 페이지야 이거? 47페이지 한번 봐봐라.
47페이지 10번 문제를 보면 딱 이거 뭐니? 이건 상염색체 빼박이야. 상염색체 마른 귀지가 뭐니? 열성으로 유전된다. 상염색체 열성 유전을 보고 문제 풀어버려야 돼. 이거 봐봤자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걸로 결판 내야 되는 거야. 알겠냐? 이게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빼박이 놈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정록생명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반성열성으로 해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중학교 문제는 정록생명 이래가지고 반성열성 외우게 있어서 이렇게 내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보면은 이거 뭐니? 병이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상염색체 열성 요즘입니다. 다른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 확률이 아니라 이건 머릿속 가만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유전병에 대한 X 염색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병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지? 성염색체 유증이잖아. 성염색체 유증은 남자 여자 표현 빈도가 다르다 그랬지. 근데 이건 상염색체 유전에서 남자 여자 표현 빈도 같이 틀리지. 간은 정상인데 라지 A가 있으면 스몰 A, 라지 A가 있으면 스몰 A, 이건 스몰 A 나타나는 거죠. 잡종이잖아.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잡종이라서. 가나에서 다시 애 새끼가 아이씨 입이 이렇게 험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나는데 새에서 자리가 태어날 때 정상일 확률은 이게 정상이지. 4분의 3이잖아. 곱하기 100을 해봐. 75% 맞잖아. 근데 1번 정상에 대해 우성이라는데 그럼 병에 대해 열성인 거예요? 유전병이 그럼 요걸 괄호 쳐봐. 유전병은 우성이다. 맞냐? 틀리네요. 뭐뭐에 대해는 이게 있음을 해서 풍미를 더해주고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 그대로 장식품인 어구지. 그걸 괄호 쳐봐. 국어에서 배웠잖아. 장식품 어구로 괄호 치면 확실한 뜻이 나온다. 그래서 주어와 수로 이게 기본적이고 주어와 목적어와 수로 여기 있으면 좀 더 구분해. 나머지는 전부 다 빼버려 그냥. 오케이? 야 국어 성생까지 해야 되네. 영어 선생님도 하고 이거 안 봐. 이거 뭐니 이거? 이걸로 딱 결정나지. 쌤 이것도 이거 있든 말든 단 한 명의 딸이라도 부모와 같은 형질이 이게 상염색체 열성유지라니까. 네 괜찮다. 그러면은 고생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따져도 돼요. 안 따져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이게. 또 여기도 요걸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은 그 시기 하도록 그 시기 하면 그 시기 되는 거야. 또 생명 나오나? 생명이면 반성열성 바로 나와버리잖아. 보조개 유전병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ABO식 이렇게 있긴 한데 유전병 봐봐. 요거 보면은 요거 가지고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몰라도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것은 알겠지. 그럼 봐봐. 그러면 이거 반성열성인지 따라줘 봐야겠지. 반성열성이면은 엄마가 병이면 아들이 반드시 병이어야 되지. 그리고 딸이 병이면 반드시 아빠가 병해야 되지. 반열이 어떤 거예요? 상이에요, 성이? 반성 열성 유전을 줄여서 반열로 적는다고 내가. 반성열성 생명과 같은 거. 자, 엄마가 병인데 아들이 딸이 병인데 그럼 여기 딸이 병이지. 아빠 병이지.
이거 반성 열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여기 반성 열성이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없으면 반성 열성인지 상염색체 열성인지는 모르는 게 되는 거야. 모르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자에 만약에 병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여자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네, 만약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한성이랑 어떻게 구별해요? 한성이랑 남성이랑 그럼 구분 못하지. 못해요. 왜냐면 아기를 더 낳으면 병 있는 여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가계도를 가지고 유전자를 추적해야지. 그 상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통계가 적용되기 힘든 거야 이거는. 그 확률이 더 늘어나는. 또 확률은 있는 거지. 한성에는 확률은 있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어디를 할 거냐면은 그래서 42페이지에 있는 ABA식 혈액형 유전을 들어가야 돼요. 여기 뭐가 AB 모중에 어떤 유전자형 어떤 그 혈액형이 가장 많아요? 예? 그 혈액형이 뭐가 가장 많아요? 유전자가 그냥 갑자기 혈액형. 그걸 모르죠. 그거는 민족에 따라 달라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O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C족이 넘어갔는데 아시아에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C족이 넘어갔는데 그 C족이 O형 C족이 넘어갔어.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O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시아는 ABO 다 그 골고루 다 있고요. 대륙이 크게 연결돼 있어 가지고 다 섞이는데 아메리카 대륙만은 따로 떨어졌잖아. 근데 따로 떨어지기 전에 O형 C족만 넘어가서 그게 번성이 일어나 거의 다 O형이야. AB 형이 결혼을 하면 아들 딸이 A형도 될 수 있고 B형도 될 수 있고 O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랬어요. O형이 나온다고? 예, AO, BO 하면 O형 나옵니다. 그걸 배운다니까. AB형이 뭐가 나온다고? A형은 AO 유전자형이 AO일 수도 있거든. 이게 B형은 유전자형이 BO일 수도 있거든. 그럼 O형 나온다고. 여기 써놓은 그게 AB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